생각해보세요. 증기기관, 인터넷, 그리고 지금의 인공지능까지 인류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은 이 엄청난 기술들 뒤에는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거대한 공통점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숨겨진 엔진이 뭔지 저랑 같이 한번 추적해보는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한번 시작해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위대한 기술 도약을 가능하게 만든 공통적인 힘, 그게 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마치 탐정처럼 역사의 단서들을 하나씩 따라가면서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어볼 겁니다. 자,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정말 의외의 곳에 있습니다. 바로 기술이 아니라 금융의 역사예요. 어떤 기술 혁신이든 그게 꽃을 피우려면 반드시 금융혁신이라는 튼튼한 토양이 필요했다는 거죠. 이 관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투자의 큰 그림을 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열쇠가 될 거거든요.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를 찾으러 가볼까요? 시간을 거슬러서 17세기 런던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막 산업이 태동하던 시기, 과연 그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비밀을 풀려면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개념이 어떻게 진짜 돈이 되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당시 상인들에게 진짜 큰 골칫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찰스 1세라는 왕이었죠. 아니 글쎄 1640년에 이 왕이 런던탑에 상인들이 맡겨둔 금을 그냥 확 압수해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국가를 믿을 수가 없게 된 상인들은 당연히 더 안전한 곳을 찾기 시작했고요. 그때 눈에 들어온 게 바로 튼튼한 개인 금골을 가진 금세공업자들이었습니다. 자, 바로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탄생합니다. 금세공업자들이 금을 보관해주다 보니까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금을 찾으러 오진 않네? 이거죠. 바로 이게 현대금융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지급 준비 개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맡아둔 금의 일부를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죠. 심지어는 실제 금보다 더 많은 종이 영수증을 발행하기 시작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사실상 새로운 돈, 바로 신용을 만들어낸 겁니다. 대단하죠? 네, 바로 이겁니다. 허공에서 신용을 창조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눈에 보이는 금덩이가 아니라 갚겠다는 약속, 즉 신뢰 자체가 돈이 되는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단순한 금 보관 창고가 지금 우리가 아는 현대적인 은행으로 변신하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이렇게 민간에서 스물스물 피어오르던 혁신이 국가라는 엄청난 부스터를 만나서 말 그대로 폭발합니다. 1694년 영국 정부가 전쟁 때문에 돈이 없어서 거의 파산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신용 창출 시스템을 아예 국가적으로 공식화해서 잉글랜드 은행을 설립해버립니다. 국가는 은행의 신용을 보증해주고 은행은 국가에 돈을 빌려주고 서로 윈윈하는 뭐랄까 완벽한 공생관계가 만들어진 거죠. 우리가 보통 산업혁명하면 위대한 발명가 한 명이 자기 돈으로 공장 뚝딱 세워서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게 이 슬라이드의 핵심입니다. 당시 영국 전역에 쫙 깔려있던 컨트리뱅크라는 작은 지방 은행들이 있었어요. 이 은행들이 공장 짓는 큰 돈을 대준 건 아니에요. 대신에 원자재를 사거나 직원들 월급 주는 데 필요한 아주 급하고 중요한 단기 자금, 바로 운전자본을 계속 공급해 준 거죠. 이게 바로 산업혁명에 보이지 않는 혈관 역할을 한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기술이라도 이렇게 핏줄처럼 돈을 돌게 하는 금융 네트워크가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예요. 자, 그럼 다음 단서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스케일이 훨씬 커집니다. 예를 들어 대륙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한두 사람의 저축으로는 어림도 없는 차원이 다른 돈이 필요한 프로젝트잖아요. 이 엄청난 돈은 대체 어디서 구했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투자은행이라는 말 그대로 새로운 금융기계의 등장이었습니다. 이 투자은행이 뭘 했냐면요. 주식이나 채권을 만들어서 불특정 다수의 대중에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부자들 돈만 가지고 사업하던 시대를 끝내고 수많은 사람들의 쌈짓돈을 한데 모아서 거대한 산업을 움직이는 엔진으로 바꿔버린 거죠. 정말 혁신적인 발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점이 나와요. 나라마다 방식이 달랐다는 건데요. 영국은 은행이 산업이랑 좀 거리를 두는 시장에 맡기는 모델로 갔어요. 반면에 산업화 후발주자였던 독일은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독일의 유니버설 뱅크는 아예 기업에 직접 장기 자금을 대주고 지분도 갖고
경영에도 깊숙이 참여하면서 그냥 한 몸처럼 움직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뒤늦게 출발한 독일이 영국을 빨리 따라잡으려면 자본을 훨씬 더 빠르고 공격적으로 한 곳에 집중시켜야 했기 때문이죠. 결국 금융 시스템의 구조가 한 나라의 산업 발전 속도, 나아가 운명까지 결정해버린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서입니다. 이번엔 우리에게 훨씬 더 익숙한 시대로 와볼게요. 바로 디지털 혁명.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시대의 회사들은 공장도 없고 기계도 없어요. 그럼 대체 뭘 담보로 돈을 빌리죠? 자산이라고 해봐야 코드, 아이디어 같은 보이지 않는 것들 뿐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이건 정말 기존 금융 시스템의 머리를 터지게 만드는 질문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담보가 없는데 회사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돈을 빌려주냐는 거죠. 기존 은행의 방식으로는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거대한 금융의 빈틈을 채우기 위해 등장한 해결사가 바로 벤처 캐피털, 우리가 흔히 VC라고 부르는 존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접근법이 완전히 달랐어요. 담보? 필요 없어. 우리는 당신 회사의 미래 성장 가능성, 즉 지분에 투자할게 라고 한 거죠. 그리고 그냥 돈만 던져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경영에 깊숙이 참여해서 온갖 불확실성을 함께 헤쳐나가면서 회사를 키워냈습니다.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자산의 시대에 딱 맞는 완전히 새로운 금융 모델이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금융의 패러다임이 통째로 바뀝니다. 예전에는 지금 가진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부채 금융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돈을 거는 지분 금융으로 무게중심이 완전히 이동한 거죠. 이건 단순히 투자 방식이 바뀐 게 아니에요. 투자자들이 자산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단서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야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거래하는 수많은 AI 에이전트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세상. 이 AI들은 과연 어떤 돈을 쓰고 어떤 은행을 이용하게 될까요? AI가 우리처럼 은행 앱을 켜서 송금할 순 없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금융 툴들이 바로 디파이, 실물자산 토큰화, 그리고 다오 같은 것들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핵심은 간단해요. 디파이는 은행 없이 코드로 돌아가는 금융. 실물자산 토큰화는 현실의 자산을 잘게 쪼개서 디지털 증표로 만든 금융. 그리고 다오는 사장님이나 이사회 없이 커뮤니티가 투표로 운영하는 조직. 이런 개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새로운 기술들을 하나로 꿰뚫는 핵심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계를 위한 화폐라는 개념이에요. 생각해보면 인간이 쓰는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는 AI들이 1초에 수천 번씩 주고받는 초고속, 초소액 거래에는 너무 느리고 비효율적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 국경도 없고 수수료도 거의 없는 암호화폐가 이 새로운 기계 경제를 위한 완벽한 금융 고속도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즘 아주 핫한 분야죠. 딥핀이라고. 이게 뭐냐면 탈중앙화 물리 인프라 네트워크라는 건데요. 렌더라는 프로젝트가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전 세계에 놀고 있는 수많은 컴퓨터에 그래픽카드 파워를 하나로 묶어요. 그리고 그걸 빌려주는 사람에게는 암호화폐 토큰으로 보상을 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AI 개발자들이 아마존 같은 거대 기업에 비싼 돈을 내는 대신 훨씬 싼 값에 이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빌려 쓸 수 있게 됩니다. 보세요. 기계들이 서로의 자원을 빌려주고 기계를 위한 돈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경제가 이미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17세기 런던에서부터 미래의 AI 경제까지 모든 단서가 다 모였습니다. 이제 이 조각들을 맞춰서 기술혁명을 움직여온 거대한 역사의 패턴, 그 미스테리의 정답을 확인할 시간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4가지의 반복되는 리듬이 있었습니다. 첫째, 항상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새로운 금융 혁신이 태어났다는 점. 둘째, 그때그때의 기술의 특징이 금융 시스템의 모양을 결정했다는 점. 그리고 셋째, 신뢰의 기반이 처음엔 특정 사람이었다가 다음엔 기관으로, 그리고 지금은 코드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넷째, 역사를 길게 보면 금융은 거대한 중앙화와 탈중앙화 사이를 계속 오가는 큰 파도와 같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패턴을 이해하는 건 그냥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바로 미래의 기회가 어디서 터져 나올지를 알려주는 아주 강력한 보물지도 같은 거예요. 투자자인 우리에게 이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런 거대한 구조적 변화의 흐름을 읽어야만 다음 시대의 혁신이 어떤 기술과 어떤 금융의 만남에서 탄생할지 남들보다 먼저 알아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금융혁명은 조용히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금융혁명은 과연 어떤 기술의 잠재력을 깨워서 우리의 세상을 또 한 번 바꿔놓게 될까요? 그 답을 함께 찾아보는 것, 이제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흥미로운 과제일 겁니다.